또 화장실이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한데 내 몸만은 쉴 틈이 없습니다. 눈을 감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눈이 떠집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조심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이제는 불을 켜지 않아도 길이 익숙하죠. 그렇게 한밤중에 3번, 4번씩 깨는 게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처음엔 그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늘 피곤했습니다. 낮에는 자꾸 졸리고 의자에 앉으면 꾸벅꾸벅. 심지어 저녁만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건 몸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야간녀는 단순히 소변을 자주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음이에요. 잠은 우리 몸의 회복 시간인데 그 회복이 끊어지고 있다면 낮에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3번 이상 깨는 분들, 그건 결코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깨지고 그 여파는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게 된 건 어느 아침 거울 앞에서였어요. 얼굴빛이 유난히 칙칙하고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쳐 있었나? 그때서야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늙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거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수면 기록 노트. 작은 공책 하나를 침대 옆에 두고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몇 시에 잠들었는가? 밤에 몇 번 깼는가? 아침의 기분은 어떤가? 이 3가지를 적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습관 같았는데 점점 제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짠 음식을 먹은 날은 꼭 2-3번 깨고 늦게 물을 마신 날엔 거의 4번이나 일어나더군요. 반대로 저녁을 가볍게 먹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잔 날은 1번만 깨거나 아예 아침까지 숙면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몸의 원인을 알면 해결의 실마리도 보인다. 우리는 흔히 약이나 병원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몸의 변화는 기록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깨는 횟수, 시간, 전날 먹은 음식. 이 3가지만 적어도 내 몸이 왜 힘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의 시간입니다. 야간녀는 나이가 아니라 몸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밤에 깨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따뜻한 바나나 1개,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밤마다 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밤마다 깨는 이유를 방광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방광이 약해졌나 봐.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몸 전체의 시스템이 흐트러진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이 철저히 나뉘어 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밤에는 회복하는 시간. 이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소프레신이 핵심이에요.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여 우리가 깊게 잠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바소프레신 분비가 줄어듭니다. 결국 밤에도 나처럼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고 그걸 비우기 위해 몸이 깨어나는 겁니다. 몸은 자고 싶어도 신호가 방해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2-3번 이상 깨면 수면의 깊은 단계가 끊기고 뇌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잘 안 나고 하루 종일 졸음이 밀려듭니다. 낮에 잠깐 졸고 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그건 수면의 빚을 잠시 갚는 것일 뿐 근본적인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면이 반복적으로 끊기면 몸의 다른 시스템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첫째,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몸은 밤에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인슐린 조절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자주 깨면 이런 호르몬들이 불규칙해지고 결국 혈당이 오르고 체중이 늘며 피로가 누적됩니다. 둘째, 혈압과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집니다. 자는 동안 심장은 쉬어야 하는데 계속 깨어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 전해질 불균형이 생깁니다. 나트륨은 많고 칼륨은 부족한 식습관, 즉 짜게 먹고 과일 채소를 적게 먹는 습관이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칼륨과 마그네슘의 균형이에요. 몸 안에 전해질이 맞아야 신경과 근육이 안정되고 방광도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이죠? 그건 몸 전체의 리듬, 즉 수면, 호르몬, 전해질, 세박자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내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제 리듬을 잃은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는 단순히 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고 먹느냐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점심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저녁엔 천천히 조금만, 그렇게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야간뇨 빈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힌트를 줬던 게 한 가지 과일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과일 같지만 그 안에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는 열쇠가 들어 있었죠. 그게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시계를 보니 밤 8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소파에 기대 TV를 켜고 무심코 과자 봉지를 뜯었을 시간.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과자 대신 따뜻한 바나나 한 개를 손에 쥐고 있었죠.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바나나 한 개 먹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3일, 일주일, 보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작은 습관이 몸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요. 제가 먹은 건 그냥 바나나가 아닙니다.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30초만 살짝 돌려 속살이 부드럽게 익은 바나나. 껍질을 벗기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은은한 단내와 함께 부드럽게 눌러진 노란 속살이 드러납니다. 그 위에 계피 반 티스푼을 솔솔 뿌렸습니다. 계피 향이 퍼지면 단맛이 진해지고 입안에서는 따뜻한 단향과 향긋한 매운맛이 어우러져 마치 디저트를 먹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수면 준비 루틴이 되었죠. 사람의 몸은 밤이 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잠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위 속이 차가우면 몸이 그 신호를 혼동하게 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바나나를 먹으면 위가 자극을 받아 오히려 소화가 더디고 트림이 나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바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온기가 위를 편안하게 덮어주면서 소화는 부드럽게 진행되고 근육의 긴장도 풀립니다. 이때 바나나 속의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 흥분을 완화시키는 미네랄인데 데운 바나나로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게다가 바나나 속의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가 됩니다. 몸속에서 세로토닌이 늘어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게 하죠. 그렇다고 바나나만 먹은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습관을 만들면서 저녁 루틴 전체를 바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엔 물을 조금 줄였고 커피, 녹차, 탄산음료, 알코올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물도 줄여야 하나 싶겠지만 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는 밤중 소변을 유발해 수면의 흐름을 자주 끊어 놓습니다. 대신 저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마시고 그 뒤엔 오직 따뜻한 바나나 한 개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생각보다 포만감이 있어 야식이 당기지 않았고 밤에 갑자기 배가 고파 냉장고를 열 일도 줄었어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안정되기 때문에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단 3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늘 화장실에 가느라 깨던 그 시간에 그날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한 번도 안 깨고 잤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피로감 대신 은근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숙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덩달아 풀렸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오늘도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나나 한 개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그건 내 몸을 돌본다는 첫 신호였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변화. 저녁 8시 전자레인지 앞에서 바나나를 데우는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하루의 긴장을 풀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불면증 환자가 아니라 밤을 잘 보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직 진행 중이었죠? 여러분, 혹시 밤마다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잠을 깨는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한때 그랬습니다. 침대에서 눈을 감고 자려 하는데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아야 하고 소리를 낼 정도였죠. 그때마다 새벽 2시, 3시 화장실을 가는 것보다 더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나 근육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해질과 근육 이완 부족 때문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해결책은 아주 작지만 강력했습니다. 바나나 한 개, 작은 과일 하나가 제 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나나 속에는 마그네슘 약 30, 칼륨 400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과 다리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줍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부종을 줄여주고 혈압도 안정시키죠. 밤에 다리가 붓거나 잠들기 어렵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가 사실은 근육과 방광의 긴장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면 놀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바나나 하나로 정말 달라질까? 그런데 매일 밤 한 개씩 먹고 난 후 그 차이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거기에 저는 작은 루틴을 더했습니다. 침대 옆에 발목 스트레칭용 고무줄 하나를 두고 누운 채로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10회 스트레칭을 매일 밤 하기로 한 것이죠. 발목 돌리기는 단순한 동작 같지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동시에 돕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부종과 쥐를 예방하며 방광 근육까지 간접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저는 그날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바나나를 전자레인지에서 30초 데운 뒤 계피를 살짝 뿌려 먹기. 침대에 눕기 전 발목 스트레칭 10회. 천천히 심호흡하며 몸 전체 이완. 이 단순한 3단계 루틴만으로도 밤중에 깨는 횟수와 다리 경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지 생각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제 정말 달라졌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그네슘과 칼륨은 서로 시너지를 낸다는 점입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풀어줍니다. 즉, 바나나 한 개만으로 방광 긴장 완화, 다리 근육 이완, 부종 예방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뜻이죠.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근육 긴장과 체액 불균형 때문에 깨어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바나나와 발목 스트레칭만으로도 단순히 소변 횟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침대 옆 고무줄과 바나나를 두고 이 루틴을 지킵니다. 밤마다 몸이 긴장할 틈이 없고 잠자리에 들면 이제 푹 잘 수 있겠다는 신호가 몸 전체에 퍼집니다. 작지만 강력한 변화, 그것이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세요. 바나나 하나와 발목 스트레칭, 단 10분만 투자하면 몸과 방광, 다리 근육이 동시에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어나는 것을 조금 불편한 정도라고 그냥 넘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조금 깨는 건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였어요. 야간요가 잦으면 단순히 잠만 깨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 자체가 깨져서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이 피로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변화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첫째, 기억력 저하입니다. 수면 중 특히 깊은 잠, REM 수면과 서파 수면 단계에서 뇌는 하루 동안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자주 깨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뭐였더라? 하는 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도 이름이나 약속이 자꾸 잊혀지더군요. 둘째, 면역력 약화입니다.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몸의 면역세포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감기나 염증에 쉽게 걸리고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간요가 반복되면 단순히 잠 부족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방어력이 떨어지는 신호인 셈이죠. 셋째,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밤에 반복적으로 깨어 심장이 활발하게 뛰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긴장되는 경험 분명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야간요가 몸에 주는 숨은 위험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이 좁아지고 소변이 제대로 비워지지 않아 더 자주 깨게 되죠. 여성분들은 방광염이나 요도 감염이 있는 경우 야간요가 증상을 악화시키고 반복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60대 남성 지인은 별거 아니겠지 하고 미뤘다가 야간에 소변을 보고 나서도 다리가 붓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응급실을 가야 했죠. 이처럼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더 큰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다리가 붓고 부종이 심하며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지갑 속에 병원 예약 카드를 한 장 넣어둡니다. 괜찮겠지 하고 미루는 순간 작은 불편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건강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답입니다. 작은 습관과 조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순간 야간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저 소변 때문에 깬다고 무심히 넘기지 않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간요 개선을 위해 바나나를 습관처럼 먹는 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신장이나 심장 관련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피로노락톤, 에플레레논 같은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바나나 한 개가 몸에 너무 많은 칼륨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하면 위험합니다. 고칼륨 혈증이라고 해서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처음에는 피곤함, 손발 저림, 근육 약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심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습니다. 저도 주변 지인을 통해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나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바나나의 당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한 개를 다 먹지 않고 반 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식사 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 조금씩 체크하며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 몸에 맞는 양과 시기를 찾을 수 있었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단순히 습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약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인 중 한 분은 스피로노락톤을 드시면서 바나나를 한 번에 다 먹었다가 팔과 다리가 저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병원에 연락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바나나를 반 개씩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먹는 방식으로 바꾸니 야간요는 개선되면서 부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그냥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약 복용 여부, 혈당 상태, 신장 기능 등을 체크하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작은 습관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내 몸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며 루틴을 만들었고, 덕분에 지금까지도 밤마다 편안하게 잠들고 야간뇨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실천하며 효과를 본 한 달 루틴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한 달만 꾸준히 따라해도 야간뇨 개선뿐 아니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주차 저녁 8시, 따뜻한 바나나 1개, 물 6시 이후 제한. 첫 주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녁 8시쯤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운 바나나 1개와 계피 반 티스푼을 준비하세요. 바나나는 근육 이완과 방광 안정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차가운 바나나보다 따뜻하게 먹는 것이 소화 부담을 줄이고 밤에 몸이 편안해지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고 커피차 알코올은 삼가세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중 소변으로 깨게 되고 수면의 흐름이 깨집니다. 저도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이 습관을 지키니 밤중 깸 횟수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수면 기록 노트를 활용합니다. 자신이 밤중에 몇 번 깨는지, 언제 깨는지, 다리 경련이나 콧골이는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작은 기록이지만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도 처음 기록을 시작했을 때 한밤중에 3-4번 깬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주 깬 거였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 주, 2주 지나면서 기록을 보니 점점 횟수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죠. 수면 기록을 하는 동안 자신에게 오늘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 습관을 지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주에는 이제 몸이 변화한 것을 직접 느끼는 단계입니다. 저는 바나나와 기록 습관을 계속하면서 밤중 다리 경련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콧골이도 조금 완화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진 것을 경험했죠. 실제로 저희 시청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5세 남성인데요. 예전에는 밤에 5번도 넘게 깼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루틴을 한 달 정도 실천하니 이제는 한 번만 깨요. 낮에 졸음이 사라지고 하루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약을 먹거나 특별한 장비를 쓰지 않아도 꾸준함과 작은 습관만으로 충분히 반응합니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달력에 바나나를 먹은 날마다 빨간 체크 표시를 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습관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점점 나의 건강 발자국으로 느껴집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체크가 쌓이면 내가 이렇게 꾸준히 내 몸을 돌보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취감은 작은 습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한 달 후 여러분도 체크된 달력을 보면서 내가 달라졌구나 하는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밤마다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작고 꾸준한 습관입니다. 오늘 저녁 간단하게 시작해 보세요. 바나나 하나를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워서 부드럽게 만든 뒤 계피 반 티스푼을 살짝 뿌립니다. 그리고 그 향을 깊이 맡으며 천천히 한 입씩 씹어 보세요. 그 한 입 속에는 단순한 당분과 미네랄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방광과 근육을 편안하게 하고 몸이 점점 긴장을 풀면서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 밤의 숙면이 내일 아침에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밤중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는 경험,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은 느낌, 그 모든 변화가 작은 바나나 한 개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바나나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내일 장을 보실 때 꼭 챙기세요. 바나나 7개면 한 주 동안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한 주 동안 쌓인 습관이 몸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약보다 따뜻한 바나나 1개. 그게 내 몸을 바꿨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도해 보세요. 오늘 밤 바나나 하나가 내일 아침에 개운함과 에너지로 돌아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을 한 달만 지나도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자면 야간료는 참거나 미루면 몸이 점점 신호를 강하게 보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습관과 실천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야간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지만 반대로 누구나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밤중에 깬 횟수를 기록하고 저녁 8시에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한 개와 계피를 즐기고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밤에는 더 깊이 잠들 수 있고 아침에는 몸과 마음이 훨씬 가볍고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화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하루 전체 그리고 건강한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수면 루틴을 만들어가며 매일 조금씩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건강한 습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